안녕하십니까. OBS 강윤수입니다. 먼저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 하위 20%인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경기 악화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지정했습니다. 국방부가 서해지구 남북 완전히 복구해 모든 기능을 어제부터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2016년 6월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단절된 29개월 만에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디가우징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대법원 행정처로부터 하드디스크를 넘겨받아 복구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 공준화 모임 핵심 회원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경공모에서 아보카란 필명으로 활동할 도모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등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단독회담과 확대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장에서 두 정상 트럼프 대통령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도전 중 하나인 핵확산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 진행 사항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I am very sure that President Putin and Russia want very much to end that problem. Going to work with us. And I appreciate that commitment.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진전은 상당 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관여 덕분이라고 화답했습니다. Хорошо, что начала постепенно разрешаться и проблема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о многом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о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к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лично подключился президент Трамп, выстраивая диалог в дух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а не конфронтации. 이번 회담이 생산적이었다고 성공적이었다고 각각 평가한 두 정상은 미국 내 최대 이슈인 러시아의 대선 개입에 대한 의견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의 선거 개입에 대한 미국의 재앙이라고 언급하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상회담으로 우리 시간으로 오후 7시로 예정됐지만 푸틴 대통령이 30분, 트럼프 대통령이 약 1시간가량 늦게 도착하는 등 기싸움으로 예정보다 70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 국방부는 서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해 모든 기능을 어제부터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단절된 이후 29개월 만에 복구됐다며 현재 동케이블을 이용한 육성 통화 이외에 광케이블을 통한 유선 통화와 팩스 송수신도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해 북측에 제공된 물품 유엔 안보리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재헌정 7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올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희장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 혁명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 파행에 악순환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데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450원으로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 어렵게 내린 것이었다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자릿수 인상률에 대해선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며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 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 등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내놨던 대표적인 공약사항으로 이번 발언은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자책인 동시에 노사정 경제 주체들의 노력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분석됩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득 하위 20%인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경기 악화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원하겠다며 이가 지정했습니다. 또 사회초년생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50만 원 한도로 6개월간 지급하고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를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서울시 인권위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최영애 신임 인권위원장 내정자는 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한국 성폭력 상담소장 등을 지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최 내정자를 포함해 3명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으며 최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유독성 물질과 동물 소독제 등으로 무좀약을 만들어 온 업자가 검거됐습니다. 무허가약이 무려 10년간 재래시장과 노점에서 팔렸습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지저분한 대야와 양철 등 유리병 등이 집안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66살 안모 씨는 이곳에서 무좀약과 피부연고 33만 유리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2007년부터 10년간 무려 10억 원어치입니다. 정상의약품 원료인 에탄올 가격이 절반인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 소독제가 주 원료입니다. 동물용 의약품이므로 사람에게는 하지 맙시다. 사용은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엉터리 무좀약은 특효약으로 정갑해 전국 재래시장과 노점상에서 팔렸습니다. 3,000원 정도로 약국 무좀약보다 5분의 1가량 싸다 보니 노인들이 주로 구입했습니다. 이게 왜 특효라는 얘기예요? 피해자들은 가렵고 상처가 도져도 싼 게 비지떡이라며 지나치기 일쑤였습니다. 안 씨는 물건을 10개씩 신문지에 포장해 사과 박스에 담아 운반했고 현금으로만 거래해 단속의 눈을 피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10여 년 전 한 노인에게 무좀약 제조 방법을 배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안 씨 외에 유통업자 2명을 입건하고 다른 업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정진호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는 것으로 밝혀진 도모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시 5분쯤 드루킹 최측근인 61살 도모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2016년에 드루킹이 노회찬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하려 했을 당시 도 변호사가 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 모금을 주도하고 관련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디가오진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대법원 행정처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넘겨받아 복구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퇴임 이후인 지난해 10월 디가오징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증거 확보 등을 위해 하드디스크 제출을 법원 행정처에 요구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의 특별수사단이 이번 주부터 당시 경찰 간부들을 줄줄이 소환합니다. 특별수사단은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조현호 전 경찰청장과 황성찬 전 경찰청 보안국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당시 본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정부정책 지지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일부 실행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3월 수사단을 꾸렸습니다. 그동안은 군사 규제의 수도권 규제까지 2, 3주로 얽힌 규제로 피해를 입은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해 경기도가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 지원 등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경기 동북부의 배려를 강조했습니다. 안보와 상수원 등 2, 3중 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현익주에서 일부를 떼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데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된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약속대로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 지원 조례를 다시 만들고 경기도 특별회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례는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통해 기금이 조성됩니다. 또 지역개발 지원 사업과 소득 증대, 산업화 촉진 등에 나서게 됩니다. 이중적인 규제는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수렴해서 특히 군용비행장 주변에 소음 대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는 1,8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군사지역과 19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개발 행위 또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당장 경기 동북부 전체 면적의 40%가 넘게 인구로 따지면 300만이 넘는 도민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OBS 뉴스 강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최근 나흘간에만 온열질 환자 285명이 발생하고 2명이 숨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시작된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신고된 온열질 환자는 552명이며 이중 4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12일 경남 김해시에서 86세 할머니가 15일에는 창원시에서 84세 할머니가 각각 밭과 집 주변에서 활동하다 숨졌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오류동 검단 5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합성수지 제조공장에서 큰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시작된 불로 공장 4개 가운데 3개 전소되고 기숙사 건물과 인접한 다른 공장 일부가 불에 타며 소방서 추산 2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장 기숙사에는 직원 22명이 있었지만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0시 1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대원의 180여 명과 컴퓨터 등 차량 59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기숙사 앞 야적장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복의 첫 번째이자 여름의 시초라는 초복입니다. 하지만 초복이란 단어가 무색하게 전국이 이미 푹푹 찌고 있는데요. 오늘만큼은 따뜻한 삼계탕 한 그릇 드시면서 몸보신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남부 지역은 낮 기온 35도를 웃돌겠는데요. 경주가 한낮 기온 38도로 가장 덥겠고 강릉과 광주 36도, 서울도 34도 선까지 올라 뜨겁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의 온열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 틈틈이 해주시고요. 한낮 시간대 외출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보시겠습니다. 당분간 서해상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나 주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낮 기온 33도 안팎이고요. 여주는 한낮 기온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평년 기온을 7도나 웃돌겠습니다. 폭염은 이번 주 내내 다음 주 초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더 덥게 느껴질 텐데요.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OBS 경인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